오늘은 아티스트웨이 10번째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자기보호에 힘쓴다인데요. 창조적 여정에 잠복해 있는 위험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창조성이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이니까 이 위험들도 정신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어떻게 위험한지 알아야 우리 음식물 중에도 뭘 먹으면 독이 있는지 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 위험 요소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고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창조성 차단제. 입니다. 어떤 게 있죠? 음식, 술, 약물, 고통스러운 사랑, 그리고 일 등등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창조성이 회복된다는 말은 검열관 기억나시죠? 내 내부의 검열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면의 아티스트가 원하는 그 운해의 영역인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모험을 떠나는 건데요. 그 말은 창조성이 나를 데려가도록 내어 맡기는 거죠. 그냥 흐름에. 근데 이게 두렵습니다. 왜냐면 실패하고 잘못된 것도 두렵지만 그냥 내 내면이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한다는 거를 알아도 두렵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죠. 예측이 안 되니까요. 검열관은 안전하고 싶어 하는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예측이 불허하고 무슨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차단제들을 사용해서 창조성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차단제 종류들을 한번 보면요. 먼저 음식부터 봅시다. 이 차단제들의 종류는 딱히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상 속에 있고 누구나 이것을 내가 차단제로 사용하는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접근한다는 게 특징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거나 기분이 다운될 때 제일 먼저 찾는 음식들은 단 거, 덴저, 단 거, 그리고 기름기 잔뜩, 튀긴 거, 치킨, 맥주, 그리고 탄수화물 먹으면 안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묻은 것, 기름기, 탄수화물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정한 감정을 차단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맵고 짠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 내 얘기네요. 그리고 또 술과 일 같은 것도 있죠. 술 마시느라고 잊어버리고 또는 일로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어.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면서 특히 프리랜서들 과도하게 일하면서 일 때문에 내가 뭔가 창조적인 삶을 살긴 너무 어려워.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어딨어. 지금 일이 이렇게 밀려있는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핑계인 거죠. 그리고 워크숍을 하다 보면 주로 자주 나오는 여성들의 주제인데요. 고통스러운 사랑. 규현님은 약간 지금 공감이 안 가시는 그렇죠. 이러시는 느낌인데 저는 완전 공감됩니다. 규현님 사랑의 본질은요. 전에도 규현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랑 얘기하면 가슴이 확 편해지는 느낌, 안정되는 느낌.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자유, 평화로움, 편안함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사랑은 이런 걸 전혀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저로서는 고통스러운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건 그냥 집착이고 어떤 소유욕이지 사랑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건 진짜 사랑의 감정과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괴롭죠.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슥 스며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새 오남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약물 오남용처럼. 그리고 이것들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적절히 섞어서 씁니다. 일을 과도하게 한 다음에 너무 피곤하니 술을 마시자. 술을 마시는데 일을 과도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 튀긴 음식을 먹자. 이렇게 그렇죠. 세트를 고통스러운 사랑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 술을 마시고 있자. 이렇게 섞어서 쓴다는 겁니다. 나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줘도 돼. 그렇죠.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이 정도 먹어주셔야지라고 하면서 또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담뿍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할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니까요. 불안 또는 공허함 또는 막연한 두려움 그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움직이죠. 먹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든지 그 불안함과 공허한 감정에서 떨쳐버리려고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용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규현님은 이 불안이나 공허나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단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일단은 의외네요. 네. 일단 냉장고를 열어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음식 창고에 뭐 단 게 없나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죠.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규현님 평상시 빵도 되게 퍽퍽한 빵 좋아하시잖아요. 네. 오래 씹어야 구수한 네. 전혀 단맛 없는 네. 그런 규현님도 단 걸 찾으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아, 네. 네. 규현님. 정말 위로를 줘요. 단 네, 거는. 네. 저는 맥주 한 캔. 두 캔도 아니고 절약형 인간이라 한 캔이면 뿅 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워크숍 때 너무 부담되는 수업을 했을 때 너무 그 부담감을 혼자 이기기 힘들 때는 집에 갈 때 저도 모르게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네. 네, 좀 상큼한 맥주 한 잔을 네. 규현님이 추천해주신 맥주 있잖아요. 네. 프랑스 맥주 맛있는 거. 1664. 네, 그걸 마시면서 좀 떨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둘이 얘기한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쵸.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네. 이제 이게 일상이 되고 매일이 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항상 했던 건데 모든 감정은 뭐다? 신호등. 그렇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도 신호인데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행동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감정은 좋아 느끼면 되는데 네. 잘 되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허함,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 내가 뭔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뭔가 다른 패턴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네. 또는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신호등입니다. 특히 두려움이 느껴질 때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가 뭔지 정확히 네. 일인지 관계인지 미래인지 돈인지 그 실체를 알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지 안아주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두려워하는 그 일을 실천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아주고 인정한다는 것, 내가 두렵다는 걸 알아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두렵다는 걸 안아주면 우리는 차단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고3 때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빵집에 들려서 가진 돈을 다 털어 빵을 샀던 것 같아요. 10,000원 네. 넘게. 네. 그 당시 빵이 하나에 뭐 300-400원 할 때였으니까 네. 굉장한 양이었어요. 네. 근데 정말 봉지를 뜯어서 입에 넣으면서 다음 봉지를 뜯고 그 앉은 자리에서 빵을 다 먹었거든요.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나도 모르게 그 빵을 앉은 자리에서 다 해치우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그렇죠. 감정의 허기. 네, 감정의 허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고3이었으니까 두렵다는 거, 뭐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든가 지금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걸 어쩌나 이 시간 동안 과연 뭐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라는 걸 안아줬다면 네. 먹어도 밥만 먹었을 거고요. 안 먹어도 됐을 거예요. 맞아요. 덕분에 제가 고3 때 한 달 만에 8kg가 쪘거든요. 어. 그때 그렇게 빵을 그렇게 처먹처먹하던 시절에 바지 사이즈가 바로 막 4, 5인치가 늘어나고 그렇죠. 입던 바지가 다 안 맞고 막 교복 치마가 찢어지고 근데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알아줄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이런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는요. 오히려 불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성자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네. 읽어주시겠어요? 창조 그 자체는 오로지 압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양에 압력이 없다면 태풍과 비가 오기나 할까요? 자궁 안에 압력이 없이는 어떤 아이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당신은 어떤 곳에서건 압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발자국이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소화기관도 압력으로 당신이 먹은 음식들을 소화해냅니다. 네, 너무 좋죠. 네. 아이도 압력이 있어야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맞아요.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없고 모든 것이 압박으로 인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의사가 쓴 칼럼을 봤어요. 스트레스 자체는 지금 이 글처럼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요. 네.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인데 문제는 과도하게 받고 해소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불안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불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전에 규현님 안 불안한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안 불안하면 그게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나 왜 안 불안하지? 왜 안 떨리지? 이러잖아요. 네. 정신 없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또 마감일이 없는 작품 완성 규현님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하다못해 팀 합준 날이라도 있어야 그렇죠. 그 마감이라도 있어야 곡을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불안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불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워크숍을 8주간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모닝 페이지를 쓰게 되는 이유는요. 네. 제가 매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쓰셨어요? 뭐 야단은 안 쳐요. 괜찮아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매주 물어는 봐요. 쓰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뭐 안 해오면서 혼내거나 이러지 않지만 네. 어쨌건 저는 쓰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그 한마디의 압박 때문에 8주 안에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시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모닝 페이지의 효과를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체득하고 이제 일상으로 가져가게 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불안은 적당한 압박은 오히려 우리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피하려고 굳이 왜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할 거 잔뜩 쌓아놓고 불안한데 네. 그 불안은 공부를 해야 끝나는 건데 네. TV 보고 빵 이만큼 사 먹는 것처럼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주고 인정하고 네. 그리고 그 불안을 오히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린 정말 너무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도 창조성 차단제 중에 좀 더 중요한 주제라 따로 빼봤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입니다. 네. 규현님도 프리랜서로 오랜 시간 사셨으니까 그렇죠. 네. 일 중독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요. 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압박감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약간 적당한 긴장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꽤 즐기는 편이에요. 그 긴장감을. 네. 그래서 뭔가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서 뭔가 네네네. 이렇게 일을 찾아서 만드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거 긴장감 좋다 하는데 제 몸은 어느샌가 힘들어하고 있고 뭔가 하나가 뭐 뽀르지가 난다거나 감기에 걸린다거나 네, 감기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간 거죠. 네. 그 긴장감 속에 있다 네. 보니까 프리랜서 정말 멈추기가 힘들어요. 아무도 휴식 시간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프리랜서로 살았기 때문에 20대 대부분은 정말 일중독 상태였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바쁜 게 좋은 거다 이런 말 들으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네, 이 바쁜 게 좋은 거다는 창조성 회복의 최악의 말입니다. 창조성 회복하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한가해져야 됩니다. 네, 모닝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워크숍 첫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바쁘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네. 그래야 우리 모닝 페이지 쓰고 아티스트 데이트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창조성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거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네. 2년 전까지 공연을 했으니까 규현님도 아실 거예요. 공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이제 비상사태로 살고 나면 그렇죠. 정말 삶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네. 집은 막 서걱서걱 하고요. 네. 그때 양말이 늘어납니다. 빨래를 못해서 그렇죠. 집에 올 때마다 자꾸 양말을 사옵니다. 네. 양말이 늘어나고 몸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모닝 페이지를 쓸 시간이 없다 보면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그 피폐해진 마음을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과로하면서 과로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죠. 네, 규현님도 몸이 반응할 때까지 과로하는지 모르셨던 네. 것처럼 과로하는지 몰라서 과로하고 있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인식하고 나서도 예전처럼 일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아서 그렇죠. 불안하죠. 규현님도 아시죠? 그 네. 느낌. 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과로하고 살면요. 내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30분조차도 하루에 나에게 낼 수 없다면 내가 누군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삶은 정말 무덤으로 변합니다. 이 무덤으로 변하는 게 뭐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네,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어찌어찌 저찌 버티는 거지 사는 네. 게 뭐 있어? 이런 상태가 되는 네. 적당한 창조적 차단제로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내는 어떤 정말 행복하거나 순수한 기쁨,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행복 이런 것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뭐 창조성이 회복된다 이런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아도 네. 그냥 정말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절대 바빠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규현님도 아마 지지난주쯤에 그런 얘기 하셨죠. 바빠지는 것, 네. 내 시간을 놓치는 게 제일 두렵다고. 네.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규현님도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도 과로가 옵니다. 맞아요. 네. 저희 같이 남들이 시키는 거 안 하고 싶은 것만 잔뜩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는 삶도요. 과로는 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언제나 과로는 경계해야 돼요. 그 즐거운 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과로한다는 걸 네.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돌아오는 게 몸의 언어. 네. 몸이 해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활동이건 나쁜 활동이건 과로가 올 때는 스탑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최저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최소한 뭐는 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을 지키는 일 중독에서 벗어나고 내 몸과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지켜내는 이런 최저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목숨 다해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말이에요. 네. 여기서 목숨 다해 지키다가 잠깐 삐끗만 해도 네. 와르르 무너지는 걸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 최저선을 좀 소개해 보면요. 전 정말 많은 최저선이 있습니다. 네. 10년 넘게 거쳐서 아주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네. 일요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상담도 일도 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약속도 잡지 않는다. 일요일은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 네. 이거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더라고요. 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일하는 시간 외에는 다 집에서 보낸대요. 정원을 가꾸면서.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화 통화는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네. 안 그러면 제가 맺고 끊는 걸 잘 못해서 네.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통화할 때 많거든요. 네. 전화통화는 20분 안에 끝낸다. 그다음에 사람과 만날 때는 3시간 이상 같이 안 있는다. 네. 2시간 정도면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소통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회의가 됐건 뭐 그냥 교감하는 게 됐건 얘기를 주고받는 건 2시간, 길어야 3시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수다. 쓸모없는 그리고 저는 피로감이 몰려와야지 열심히 들어줬기 때문에 네. 또 열심히 얘기했기 때문에 쉬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제가 아무 일정도 잡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오전에도 상담을 하거나 오전에도 일을 만들었었는데 회의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제일 빠른 일정이 오후 2시. 오전에는 편안하게 일어나서 편안하게 모닝 페이지 쓰는 시간으로 네. 잡고 있어요. 규현님에게는 어떤 최저선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혼자 노는 시간을 가지려고 네.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꼭 그런 시간을 네.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정말 저도 소위 멘탈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기 전까지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네. 수면에도 굉장히 방해되고 네. 긴장감이 안 풀려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죠. 네. 아, 훌륭한 최저선입니다. 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최저선을 아주 꼼꼼히 많이 정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그걸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해서 막 자학하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네. 나에게 맞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저선들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일 중독에 빠질지 몰라요. 내가 과로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어느 순간 나는 일 중독 또는 과로의 상태가 될 거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최저선을 지키시면요. 정말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3번째는요. 명성, 경쟁이라는 마약. 예, 2가지 마약에 대해서 네.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책에 있는 내용 좀 읽어주시겠어요? 명성은 정신적인 마약이다. 명성은 창조적인 작업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핵 폐기물처럼 위험한 부산물이기도 하다. 명성을 쟁취하고 유지하려는 욕망은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착하게 만든다. 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네, 규현님은 명성이란 마약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네. 뭔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히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네. 네네네. 저는 좀 초보 작곡가 시절에 네. 내가 명성을 원하나가 좀 헷갈렸어요. 근데 왜 헷갈렸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 직장인이고 직장에서 일을 한 다음에 월급을 받는다면 아마 명성에 관심이 없었을 건데 네. 작곡가로서 돈을 벌거나 작곡가로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작품이 알려져야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유명해지고 싶나? 뭔가 명성을 얻고 싶나?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작곡가라는 직업을 얻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한 끗 차이라서 맞아요. 나는 명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을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내가 직업 아티스트로 살고 싶을 뿐이야. 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명성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살짝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쵸. 네. 네. 필요해서 명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명성 자체를 쫓아갈 때가 네. 순간순간 있더라고요. 자주 놓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명성을 쫓으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잡지나 기사에 실린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내 삶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이 명성이라는 마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내 삶은 너무 초라해. 쟤는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저런 명성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네. 하는 순간이 우리가 마약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명성을 쫓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사랑받고 싶으니까잖아요. 명성이 있으면 인정과 사랑이 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인정과 사랑을 누가 해주면 됩니까? 내가 해주면 되죠. 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한지 모르지만 얼마나 네. 하늘과 땅처럼 변환하기 어려운 생각인지 맞아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명성이란 마약에 빠졌다 돌아나오고 빠졌다 돌아나오고 했던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성이라는 마약에 대처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네.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네. 그리고 내 삶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고 내 삶이 이미 얼마나 충분한지 그것들을 갖지 않고도 이미 얼마나 풍요로운지 네. 나의 삶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 응원해 주는 것,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끝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네.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잘 안 되는 건지 알아요. 네. 하지만 정답은 언제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네. 가장 순수한 해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명성과 아주 유사한 경쟁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네. 경쟁심도 참 훌륭한 걸림돌입니다. 네. 훌륭한 걸림돌. 왜 우리 동창이나 대학 동기나 친구들이 좀 잘 나가는 소식 들을 때 좀 움찔할 때 있잖아요. 그쵸. 순간 헉 할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대단히 파괴적이죠. 네. 순식간에 우울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찔할 수는 있어요. 누가 나보다 잘 나가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얻었단 말을 들으면 헉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때 재빨리 해독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네. 규현님은 네. 부러울 때 있으셨죠? 당연히 있죠. 네. 그럼요. 네. 사람이죠. 규현님 네. 사람 맞죠? 네. 정신적 금수저도 사람은 사람이죠? 그럼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많이 뒷담화 깠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저희 공연 보고 나올 네. 때마다 좋긴 좋아. 근데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이러면서 뒷담으로 우리를 위로했던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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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좋아라고 되게 객관적인 척도 네. 하면서요. 맞아요. 네. 비평가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벗어났군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동참했습니다. 저도. 네. 이게 솔직한 저희 일상이고요. 네. 좀 더 우아하게 방송용으로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이 경쟁심, 비교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 같은 네. 묶음이죠. 네. 이 아이들을 대처하는 법을 우리가 이미 다뤘어요. 뭐였죠? 고유성에 집중하면은 네. 나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네, 인정하고 네, 네.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네, 거죠. 그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이 나는 네. 내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는 그 얘기를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가 잘 되는 게 나랑은 상관없는 거죠. 네, 나는 네. 내 길을 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항상 비교하고 저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는데 어느 순간 저런 거는 정말 좋구나.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지. 그리고 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이런 점이 있어. 이렇게 네.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네. 요 경쟁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정말 키워드예요. 아까 명성에서도 키워드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인 것처럼 네. 경쟁에서 벗어나는 키워드는 나만 갖고 있는 고유성을 보는 겁니다. 그를 네. 싸워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음. 그래서 책에는 이런 멋진 말이 나옵니다. 네. 우리는 자신의 예술의 원천이며 고향이다. 독창성이란 결국 자신을 변함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세상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잖아요. 우리 다 네. 뭔가 멋진 걸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독창성인데요. 네. 이 독창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경쟁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네. 외모, 비슷한 아이템, 비슷한 트렌드.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독창성은 내 안에만 있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내 안에서만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걸 발견할 사람은 또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또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겨야 한다는, 그것도 지금 당장 이겨야 한다는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온 세상 사람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해도 네. 충족이 안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 결핍은 끝도 없어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충족이 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2억 분의 1로서 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나라는 독창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무언가 되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또는 누구보다 더 되어야 될 네.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라는 독창성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나로 존재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일이자 가장 큰 힘이자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아, 내가 말해놓고 멋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나로 존재한다는 거. 저도 멋있는 말 하나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리면은 네. 결국에 못 보게 되는 건 내 자신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나는 것들이 다 초라해 보이고 그깟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네. 저게 없잖아. 맞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네. 난 이미 온갖 보석을 다 갖고 있는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네. 내가 알아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네.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에도 과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과제는 네. 언제나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규현님 혹시 모닝 페이지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 되게 욕심이 많더라고요. 모르셨구나. 알고 있었는데 네. 확연히 드러나는 모닝 페이지가 더 증명해 주더라고요. 그쵸, 한 번 조금, 더. 네, 찔렸습니다. 생각하는 읽으면서. 것보다 딱 읽으면 정말 내가 이렇구나라는 네. 거 알게 되죠. 네. 저는 모닝 페이지를 자주 읽어보는 편이에요.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아침마다 아마 제거하지 않으면 저는 걱정이 깔려 죽었을 것 같아요. 모닝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네. 제가 전형적인 피어 차일드 타입인지라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아마 모닝 페이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 발짝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항상 모닝 페이지에서 그걸 털어냈기 때문에 계속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닝 페이지를 읽어보셨고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네, 소식들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소식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규현님 이번 주에는 모닝 페이지나 아티스트 데이트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티스트 데이트는 그 공연이 조금 멀었잖아요. 네. 공연 장소가. 네. 네. 그게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티스트 데이트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공연하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 성미산에 갔다 왔는데 지지난주에는 성미산에 봄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개나리가 완전 만발해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개나리만 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다 네. 아직 초록색이 없는데 개나리만 만개해서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아마 벚꽃이 또 만개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엔 모두 함께 아티스트 데이트로 꽃놀이 갑시다. 네. 놓치지 말고 이 봄을 누립시다. 우리 모두. 네. 네. 팁 한 가지를 드리면은 네. 3호선 타시는 분들은 옥수역에서 압구정동으로 갈 때 네. 그 동호대교를 건널 때 옥수동 쪽을 바라보시면 네. 개나리로 전체 산이 개나리로 응봉산입니다. 덮인 네, 산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거 매번 봄마다 기다려요. 네, 저도요. 응봉산 개나리 아주 유명합니다. 네. 정말 산 전체가 네. 개나리거든요. 정말 출퇴근길에도 잠깐 아티스트 데이트를 할 수 네. 있는 잠깐이라도 노란 빛에 네. 흠뻑 빠져보시기를. 네. 이번 주엔 아마 벚꽃이 다 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 과제는요. 네. 독약 찾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술,
고통스러운 사랑. 제가 또 첨가한 게 있어요. 책에 없지만 인터넷. 가족, 친구 이런 것도 독약이 될 수 있죠. 일, 돈도 독약이죠. 그리고 음식 등등 이 중에 내가 창조성 차단제로 사용하는 독약을 찾아보고요. 네. 그게 내 인생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5가지씩 써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저는 일 중독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네. 그 일 중독으로 인해 저에게 인생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늘 예민해요. 아니 사람이 안 쉬면 예민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민한 저를 또 탓하는 거죠. 자책하고 자학합니다. 네. 그리고 과로하고 있으면 좋은 판단을 못해요. 그럼 좋은 판단을 못하고 다시 자책하고 자학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제대로 완벽하게 못 해내요. 그러면 또 자책하고 자학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 한계는 모르고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네. 결론적으로는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는 바람에 제가 일 중독을 스탑하게 됐지 네. 건강을 안 잃었으면 전 지금도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네. 여전히 약간 과로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 지금도. 항상 주변에서 약간 아슬아슬하게 보는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많이 썼었죠. 고칼로리 행진. 과로할 때. 이거네요. 같이 섞어 쓴다 그랬잖아요. 네. 과로하기 때문에 고칼로리 행진을 합니다. 그쵸.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름지고 탄수화물로 새벽에 충만히 먹고 이제 배가 나오면 또 자학하고 자책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제가 좀 오래 살았습니다. 네. 네. 규현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모닝 페이지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욕심. 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한 일 중독인 것 그쵸. 같아요. 저도. 역시 과로. 네.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뭔가 계속 찾게 되고 네. 만족하지 못하고 네.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게 되고 내 삶이 이미 충만한 게 아니라 계속 결핍, 그러니 채워야 돼 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네. 되죠. 그런 모닝 것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가 그걸 스탑시켜주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삶이 결핍이나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해. 네.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어. 네. 아, 교현님 어떻게 하셨지? 대본도 안 읽으셨는데 그게 다음 과제예요. 아, 그래요? 네. 다음 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과제 넘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도 이렇게 독약을 찾아보시고요. 네. 이 독약이 나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5가지씩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게 좀 더 가시화할 때 네. 규현님이 모닝 페이지를 통해 욕심을 부린다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써보시면서 이 독약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구나 네. 라고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네. 자, 3번째는요. 이겁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좋아하거나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을 빨리 적어본다. 네, 저도 대본을 쓰면서 빨리 적어봤습니다. 네. 별이 만지기. 별인 저희 막내 고양이고요. 네. 그리고 별이 눈 보고 있기, 하늘 보기, 네. 꽃 보기, 그리고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들으면서 집안일 하기. 네, 맞아요. 좋아합니다. 네. 집안일 네. 할 때는 항상 틀어놓습니다. 네. 신나거든요. 저랑 똑같아요. 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안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 서향이라 직사광선이 오후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청소기를 돌리면 네. 먼지 한 톨까지 다 보면서 청소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일 중독인 것 같아요. 네. 딱 그 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청소해야 된다는 다급함이 네. 있어요. 그때 청소해야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든다는. 적당한 압력. 네, 적당한 시간이 주는 압력을 즐기고요. 압력으로. 숲 냄새, 그리고 약간 톡 쏘는 풀 냄새. 네. 를 쓰다 보니까 규현님과 5월에 갔던 제주도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때 맞아요. 그 너무 좋은 숲 냄새와 풀 냄새 많이 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귤꽃 향기를 맡았던 기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매일 일상에서 쓰고 있는 파란색 물병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네, 기준들이었습니다. 네. 규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라라님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 행주로 싱크대를 싹 닦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물기 하나 없는 네. 그 깨끗함을 되게 즐기는 네. 편이거든요. 네, 네. 그것과 또 방청소 하고 나서 이렇게 집안을 나설 때 저는 방청소를 하는데요. 와. 방청소가 좋은 습관이다. 딱 깨끗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구두를 신고 딱 나갈 때 그 짜릿한 행복감이 있어요. 저 지금 엄청나게 질투가 확 일었어요. 질투라기보다는 비교. 저는 어떻게 늦었어? 이러고 나가서 딱 들어오면 항상 네. 전쟁터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 정리한다는 거 너무 좋네요. 네. 정돈된 집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올 때 신랑이 먼저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은 정돈된 집을 보면은 왠지 기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항상 그 청소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에게 자극이 됩니다. 항상 시간에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저한테는 나가기 전에 정돈되면 사실 피곤해서 들어왔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쉬면 되니까. 근데 전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이 꼴이 이게 뭐야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일단 난 피곤해 누워야겠어 이렇게 되는데 좀 실천해봐야겠어요. 나오기 전에 정리하기. 좋습니다.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춤추세요. 네. 고래도 추는데 귀현이도 추셔야죠. 그럼요. 네. 네. 이렇게 행복이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이런 파랑새는 마음속에 있다. 이런 너무 흔한 말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보다 보면 좀 더 섬세하게 내가 얼마나 주변에 행복할 게 많은지 지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랑 연결하면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우린 계속 결핍에 집중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는 거는 우린 좀 훈련이 필요해요. 네, 지금처럼 써보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불안, 두려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안에 아주 작은 행복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역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일 때 이 훈련을 했거든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때 나가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훈련. 그 훈련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훈련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거든요. 훈련의 기간과 크기만큼 행복의 능력이 신장합니다. 네, 그게 바로 아티스트 데이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행복의 목록을 적다 보면 행복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또 그 얼마나 쉬운 행복을 내가 얼마나 못 느끼고 살았는지 없는 게 아니라 못 느끼고 이미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써보시고 그 써보신 것들을 일주일 동안 누리시면서 충분히 행복해 보십시오. 네 번째 과제는 최저선 정하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에 넣어드렸습니다. 책에는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집에 일거리를 들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은근히 이러신 분들 많죠. 그쵸. 저는 심지어 집이 작업실인데 책상에서 작업하다가 그것을 들고 침대로 갑니다. 자기 전까지 일하는 거죠. 이것도 정말 일거리를 들고 오는 거죠.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업무 전화 받지 않는다. 은근히 이렇게 못하고 11시, 12시까지 상사 전화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처리해야 된다고. 그리고 일 중독자 상사가 정한 마감 시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 데이트나 피아노 레슨, 그림 수업을 취소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하죠. 저는 이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사례가 있어요. 규현님과 함께 제주도에 갔던 그때 저는 두 작품 공연 올리기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랬어요. 한 작품은 음악 감독이었고 한 작품은 조 감독이었는데 전 가야겠어요 라고 하고 규현님과 여행을 갔습니다. 왜냐면 제 생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연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제주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귤꽃 향기며 숲 냄새가 그게 생각난 이유는 그때가 정말 미친 듯이 바쁠 때인데 저희는 둘 다 시간을 엄청 바쁘게 돼서 제주도에 가서 너무 충만한 시간을 누렸어요. 언제 생각해도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그 다랑수에 오르면서 봤던 보리밭이며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도 최저선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몇 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겠다. 몇 시간 이상은 전화 받지 않겠다 등등등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거 전화 받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경우에 많아요. 1시간 이상씩 통화하고 원치 않는 통화, 원치 않는 얘기 듣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는 SNS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좋은 팁이겠죠. 대처하지 못할 거면 안 보는 것도 답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은 아티스트의 10번째 시간으로 자기 보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창조적 차단제, 명성, 경쟁, 일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 굉장히 우리 삶에 가까운 주제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꽤 구체적으로 아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규현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욕심과 행복이라는 단어, 그 중간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뭔가 계속 창조성을 일으키는 그 내면의 아티스트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서도
뭔가 욕심으로 계속 일거리를 찾는 네, 그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저 얘기가 똑같이 저의 얘기인 거를 보니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듯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이미 행복한데도 끊임없이 결핍에 집중하는 뭔가 해야만 하고 이루어야만 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있지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정말 소소하게 행복하게 보는 한 주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거리들을 적어보고 벚꽃을 볼 때도 목련을 볼 때도 개나리를 볼 때도 이 봄 공기를 느낄 때도 순간순간 행복해지고 이미 충만하다. 이미 다 가졌다라는 풍성한 마음으로 한번 일주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아티스트웨이 시리즈 11번째 주 자율성을 되살린다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티스트웨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닝 페이지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마귀 시기를 지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사마귀 시기가 또 끝나서 다시 새로운 나선형 성장의 이제 업단계, 다운에서 업단계로 가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이번 주 주제인 독약에 대한 이야기, 또 명성과 경쟁이나 일중독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봄 햇살, 봄꽃의 향연, 순간순간 행복하시는 거 충만히 누리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